안녕하세요.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이수정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아침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각종 종목들 중 좀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날이죠. 앞으로 3분기 실적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제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하반기 때에는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짜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에너지 기운 받아서 주식 투자 잘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팔꿈치 끌어당기기, 가슴, 등, 팔꿈치와 얼굴을 함께 움직여 목 옆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팔꿈치를 구부려 손등을 허리에, 팔꿈치와 얼굴을 동시에 안쪽으로, 팔꿈치 끌어당기기. 네, 지금 이 시간 헬스 충전소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은 팔꿈치 끌어당기기 스트레칭인데요. 제 옆에는 오늘 같이 함께 스트레칭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성대 의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트레칭 딱 보자마자 부담스러우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 없어 하시는 스트레칭인 거 아닙니다. 네, 네. 뭐 얼굴 약간 빨개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팔꿈치 끌어당기기 스트레칭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오른쪽. 네, 시작. 왼쪽 팔로 팔꿈치를 끌어당겨 주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안 잡히는 이게 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지. 네. 약간 부담스러우네요. 네, 이제 요령을 좀 더 이제 막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요령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원래 네.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령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세를 못했을 경우에는 요령으로 해서 일단은 이 동작이 약간 팔뚝 있는데, 그죠? 팔뚝 네. 부분을 좀 이완시켜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인데 이 동작만 되면은 뭐 꼭 똑같이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신체 구조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비슷해요. 왜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대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이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시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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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똑같이 시원하시죠? 자, 이 동작은 어깨가 아프면 안 돼요. 이제 팔꿈치, 팔뚝 부분이 좀 네. 시원하게 당기시는 느낌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거든요. 요번에는 좀 나 여기 뭐 시원한 것 같지가 않은데 하신 분은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트레칭, 어떠한 스트레칭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팔, 뒤, 늘리기 스트레칭. 어깨, 팔. 손가락을 크게 젖혀서 팔 뒤쪽을 늘린다. 일정한 힘으로 젖혀서 유지한다. 반동을 주지 않고 일정한 힘으로 늘리면 확실하게 풀 수 있다. 팔, 뒤, 늘리기 스트레칭.
네, 이어서 두 번째 스트레칭은 팔 뒤 늘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 동작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네. 가장 효과가 좋아요. 팔꿈치. 왜 업무 보실 때나 네. 이렇게 목 쓰시는 분들이나 이럴 때 손목이 뻐근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 이제 돌려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데, 자, 이 동작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끝까지 뒤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동작인데요. 네. 이 부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뭐라 하죠? 팔꿈치 밑부분부터 이제 팔 네. 이쪽이 당기시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시원해요. 예. 쭉 당겨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 마치 그 네. 어린 애들 클 때 네네. 왜 이 키 많이 크라고 막 이렇게 쭉쭉이 해주잖아요.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늘려지는 거. 네네. 그거랑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자, 예. 이렇게 원래 스트레칭 통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느낌 받고 당기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 라인 선을 좀 곱게 이쁘게 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아, 라인 강조하세요? 중요 씨 생각하세요? 좀 필요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 이제 왼쪽 있죠? 왼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아, 시원해요. 이 동작은 참 부담이 없는 반면에 네. 부담이 없는 반면에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덜 움직여서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네, 스트레칭.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방이나 이런 게 좀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때, 예. 예,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예, 그리고 여기 근육이 생기거든요. 안 쓰는 근육, 예, 근육이 이렇게 좀 알배겼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돼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트레칭 잘 활용하면서 우리 몸 가꾸시는데, 그리고 몸에 이제 피로를 푸시는데 이제 도움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음식이죠. 몸에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에 먹기 귀찮죠. 이제 날도 덥고 하니까 그냥 간단한 거 먹고 싶고 맨날 그렇죠. 시원한 걸로 막 찾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시원한 게 아니고 이제 간단한 음식 중에 제가 일단은 그래도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은 순대를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 순대요? 네, 순대하면 그냥 분식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겨울철에 이제 추운 겨울철에 이제 네. 지나가다가 이제 포장마차나 뭐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순대 네. 특히 맛있죠. 추우니까. 네. 네, 그냥 분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순대가 전통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 중 순대가 있고, 그리고 술을 먹을 때나, 그리고 다음날 해장하실 때 순댓국 찾으시잖아요. 네,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순댓국, 이렇게 잘 접할 수 있는 순대가 많은데, 자, 이왕 드시는 거 좀 효능에 대해서 알고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네. 좀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같이 더운 날 영양 섭취 잘 못 해주시면 또 빈혈에 걸리기 쉽고, 현기증도 나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대가 가장 효능에 좋은데요. 자, 순대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아주 좋네요. 네. 그냥 뭐 순대라고 하면 그냥 맛있어서 먹기도 있지만 이렇게 빈혈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좀 알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대 안에는 이제 선지, 그 피죠. 네. 그 피와 당면과 찹쌀이 이렇게 함유되어서 이게 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 선지가요. 네. 자, 빈혈이나 두통, 어지럼증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네. 고단백질, 고성분으로 이제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그리고 좀 이렇게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피부 이제 좀 생기 돋게. 그리고 피부 뭐라 그러죠? 칙칙한 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네, 우리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황 위원님께서 드셔야겠네요. 항상 그 좀 칙칙한 피부로 네. 맨날 얼굴에다 이렇게 화장 막 이렇게 하시던데. 지난번에는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성리 위원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전에는 이제 음주를 좋아하신다고 황 의원 네. 없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저 없을 때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자, 오늘 또 나오셨네요, 황 의원께서. 네, 뭐 네. 피부는 좀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이죠. 예. 네, 네, 돈독하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필수 지방산이라는 리놀산이라는 이렇게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1, B2 그리고 아연 등이 다량 포함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몸에 좋은 순대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야맹증 그리고 시력 감퇴 그리고 안구 건조증 이제 눈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효능이 좋아요.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순대 하면은 그냥 항상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울철에 뭐 간단하게 네, 요기를 맞죠. 하거나 먹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술 안주로서 이렇게 좀 많이 그냥 먹기는 했었는데 네. 이렇게 효능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네요. 네, 네. 그렇죠.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도 그냥 드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순대야 원래 이제 좀 이렇게 물에 빠진 네. 순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댓국 같을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런 근데 거 순댓국이나 뭐 이런데 있어요. 내장이 네. 많아서 또 그것도 안 드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자, 이렇게 그냥 좀 순대도 이렇게 비려서 안 먹으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순대 요리를 좀 다양하게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순대곱창 볶음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 깻잎 같은 거 좀 많이 넣으면 순대의 비린 맛을 좀 덜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요리하실 때 이제 순대의 비린 맛 좀 없애면서 이렇게 좋으니까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리, 네. 아니 순대 곱창 볶음을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저 좋아해요. 저는 곱창도 좋아해서 네. 곱창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좋아합니다. 네, 이제 많이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네. 마트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순대 이렇게 팩으로 싸져 있는 게 있잖아요. 봤어요. 이렇게 무슨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예. 압축해가지고 공기 안 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파는 거 봤어요. 네, 지퍼팩인가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많이 파는 걸로 볼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한 3,000원 안팎으로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되는데, 자, 저희 같을 경우에는 그런 거 사서 이렇게 쪄먹는 식, 이제 만두 찌듯이 순대도 같이 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순대 썰어가지고 이제 볶아서 깻잎 막 넣고 양배추 네. 넣고 볶아서 먹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네.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거는 그 파는 건 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 먹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집에서 이제 해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엄마는 이제 네. 밖에서 먹으면 그래도 좀 못 믿어 하시는 게 있어서 집에서 그냥 맛있게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조미료나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려고 집에서도 이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 어린 아이들한테 성장에도 가장 좋다고 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간식이나 이렇게 반찬적으로 이렇게 반찬용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렇겠네요. 접할 네. 수가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적당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네. 마시고, 너무 많이 드셨다가는 또 이제 과도하게 드셨다가는 네, 이렇게 살이 좋을 수 있죠. 살. 옆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적당히 드시면서 몸매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종목 충전소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전장 동향 점검 시간인데요. 자, 보니까 지난 주말은 미국 시장 그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이제 좀 안 열렸죠. 네, 안 열렸었는데, 자, 국내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9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2,000포인트가 간신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약세 원인으로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대차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1%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1%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을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막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왔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SK도 지금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리 아까 수직에서 이제 삼성전자 아까
2분기, 예, 그렇죠. 맞아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지만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7조 원대에서 8조 원 사이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에는 10조 원이 넘었었는데 올해 1분기 때 이제 8조 원대 되고 이번에는 이제 7조 원대까지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모멘텀을 좀 잃은 거 아니냐. 즉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내일 7조 원대 발표가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모르겠는데 그보다 좀 더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미리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추세를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추세가 상승 박스권에서 요 사이에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는 일단은 중간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 추세까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요 추세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올랐는데 요번에는 여기까지 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올라갔다 밀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제 좀 방향이 전환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짧은 추세로 본다면은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들을 이렇게 돌파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오르면서 오늘 새벽 정도에 내일 새벽 정도에 오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탄력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눌림목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지수가 좀 밀리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갈 걸 기대를 해서 국내 시장도 같이 한번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지난주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수급 상황은 또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주식은 많이 사요. 오늘 주식을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967억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좀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1,7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1,703억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지만 선물에서는 5,900억 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 지수 이제 내일 삼성전자 혹시나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선물을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선물에서 4,3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는, 즉 주식은 팔지만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매수입니다. 거래소에서 800억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지금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800억 매수, 코스닥에서도 이제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에서도 지금 1,900계약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아마도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괜찮은데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기점이 되거나 아니면 요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화수목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 좀 위쪽으로 한번 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로 해서 이제 좌지가 되는 거군요. 네, 지수가.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밀리면 국내 시장도 같이 밀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아시아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꾸준히 좀 우리나라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시아 시장은 어떠한지도 어떤 흐름인지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국내 시장만 계속 좀 소외가 될지 네네. 아니면은 아시아 시장 뭐 다 같이 밀리는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국내 아시아 시장은 뭐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네. 다 같이 밀리니까 좀 덜 억울한 그런 편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국내 시장이 그래도 좀 제일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마이너스 0.43% 지금 밀려 있는데요. 네. 먼저 중국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0.35%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빨간색 선 위로 올라타야지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3일째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중국도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뭔가 새롭게 이제 시작할 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0.19%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뭐 나은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뭐 조정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이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죠. 네.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마이너스 0.0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5,500선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요 정도 쉬는 거는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다 약간 좀 지난주 미국 시장이 열리질 않았었기 때문에 관망 상태에서 뭐 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네요. 네, 네, 자, 우리 시장이 좀 탄력을 받아서 좀 새롭게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화번호 02-6344-7557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richmap.co.kr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 올려주시면서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전화 상담으로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큰마음 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자, TV 보고 가입했습니다. 에너지 충전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초보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2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그렇네요.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할지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조선업종 최근 흐름이 아주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삼성중공업도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 10월 이후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삼성중공업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업종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라서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좀 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초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주식 초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주식 초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략 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초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하면은 우리가 몇 개월이나 뭐 몇 년이나 초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네. 매매할 때 매수 매도만 할 줄 알고 흐름을 잘 못 보는 네. 흐름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못 볼 때가 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그죠. 전략에 대해서도 네. 아직 못 보시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주식 네. 초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한 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 종목 평소 때 뭐 한 4만 원짜리인데 한 2만 9천 원대까지 빠졌다. 많이 빠졌네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기준으로 네. 아마 이제 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아마 되는데, 지인분들의 힘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얘기를 듣거나 뭐 그랬을 네네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에 어느 정도 한번 우리가 주식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식 내가 중급 투자자 정도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종합 지수 있잖아요. 네. 종합 지수가 한번 보통 이제 몇 년 단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 큰 한파동 정도는 겪어봐야지 우리가 이제 중급 투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는 우리가 빠진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잘 타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내가 되게 자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정말 운이 좋아. 운이 좋아 뭐 여기에 이렇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체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이익이 나다가 빠지는 장에서 제대로 대응 못해서 한 번에 다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수익이 계속 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장이 분명히 옵니다. 안 좋을 네.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네. 좀 말씀을 좀 좋은 드렸고요.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제 수주했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마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3분기 정도 지나야지 새로운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회사가 이제 수익이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번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실적 발표 일정이 지금 언제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작년 10월 달 전까지는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지금 하락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밀리고 있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저점 라인 때가 이제 전환이 돼야지, 위로 전환이 돼야지 우리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즉 저점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에요.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인데, 요번 이제 5월 달까지 계속 낮아졌다가 요번에는 이제 살짝 위로 터닝을 하는데, 여기서 위로 터닝할 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느냐?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저점 라인 때가 위에서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 고점을 바로 위에 앞에 나온 고점을 돌파가 돼 줘야지, 여기가 돌파가 돼 줘야지 우리가 추세가 이 작년 10월부터 내려온 이 하락 추세가 위로 전환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고점 라인대를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옆으로 가다가 더 이제 밀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힘든 상황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이번 실적 발표 시간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바로 못 가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 전 이제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지만 3분기 때는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밀렸지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반등이 나면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즉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시점이 전환되는 전환점이 딱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삼성중공업은 실적 발표 시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더 뭐 매수를 해야 될지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하시기보다는 실적이 발표되고 지금 바로 팔지는 않으시는 게 네네. 나을 것 같아요. 보유하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냥 얌전히 그냥 계시고요. 예, 그냥 좀 기다리고.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좀 빠져 있으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주식 초보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빠지니까 다른 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을 해야 그렇죠. 될지 막 네. 이렇게 망설여지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냥 현재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더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매매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대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자, 소양 강민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를 13,900원에 40% 매수했는데요. 사자마자 빠졌습니다. 요 사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좀 사자마자 빠지면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좀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좀 힘내시면서 좀 앞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좀 이분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매매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30% 정도 비중밖에 안 되고요. 네. 내 심리가 70%예요. 네. 이익이 나더라도 팔고 난데 더 올라가면은 이걸 못 견디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충분히 이익이 났는데도 또 이제 손실이 났는데도 빨리 자르고 나서 확 밀렸을 때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심리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자마자 밀리는 거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최근 지난주였죠. 지난주 나온 리포트에서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번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즉 중국 시장이 최근에 계속 좀 침체가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골짜기를 계속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이 2분기 때는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리포트에서는 이제 공작기계 부분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었는데요. 즉 다른 종목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의 종목들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12,000원대서부터 그래도 이제 1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9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손실을 좀 봤다가 그래도 이제 꽤 이제 한 두세 달 기다려서 많이 올라온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추세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대가 이제 강력하게 돌파가 돼 줘야 되는데 여기가 돌파가 돼 줘야지 추세가 작년 9월부터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온 게 저점 라인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가 위로 강력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요 선에서 지금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머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중국 시장도 그랬었는데 중국 시장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위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가 1차적으로 돌파가 돼야 되고요. 보통 이제 추세가 이제 크게 돌아서려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이 돌파가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라인 때
14,500원 라인대가 돌파가 돼줘야지 우리가 추세가 이제 완전히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크게 쌍바닥에 아주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출발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14,5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라인대 17,000원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대신에 이제 이렇게 출발하려면 항상 내용적으로 뭔가 나와야죠.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데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 시장이 위로 아까 추세가 돌파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 어차피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바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밀리더라도 얼마 안 밀리고 재차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중국이 올라탔을 때는 강력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매도를 지금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중국 시장이 좀 올라타일 때까지 즉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로 좀 이어서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되길 좀 기대해보면서요.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잘 대응해 주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우리금융입니다. 자, 시스템 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이 많이 싸진 것 같아서 지난주에 11,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은행주는 요즘 재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모멘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떠한 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금융 지금 11,950원, 한 네. 150원 정도 약간 좀 이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딱히 지금 은행주들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모멘텀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은행주들이 보통 이제 과거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네. 우리가 언제 올라가냐면 기업들이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막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슬슬 처음 초기 단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익이 나게 돼 있는데 즉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 국면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돈이 풀리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은행주들이 초기 단계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제 그런 모멘텀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딱히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은행주들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증권주들도 약간 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수록 이게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충전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 우리 에너지 충전소처럼 네. 왜냐하면은 이 어느 정도 위아래 작은 박스권에서 균형을 이뤄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만약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쫙 펼쳐지면서 네. 정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쫙 밀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뭐 위로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은행주들이 당장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우리 금융의 어떻게 보면 당장의 이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크게 이제 위아래 변동폭이 없는 상황입니다. 13,000원에서 12,000원 라인대 요 안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10%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위든 아래든 지금 변동폭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돼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금융 이제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영화 되긴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좀 모멘텀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제대로 이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 저점이 이제 11,650원이었는데 11,650원 깨지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11,650원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 그러니까 11,650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13,000원까지도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준 라인은 11,650원을 잡아주셨네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깨지게 되면 이제 손절하시고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좀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네. 네,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더 이렇게 좀 그래도 하락한 것보다 좀 상승 추세로 좀 올라가는 게 좋죠. 네. 네, 앞으로 좀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도록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번째 상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제가 우리 상담하실 수 있게 좀 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치맵이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바로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저희 에너지 충전소 상담 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글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데 저희가 이제 www.리치맵.co.kr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다 쳐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그냥 리치맵이라고 쳐주셔도 저희 홈페이지 뜨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종목은 하림입니다. 자, 자영업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5,400원에 비중 20% 매수했는데 목표가 6,500원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목표가까지 갈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자, 하림, 치킨이죠. 네, 치킨인데 그렇죠. 이번 네. 축구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축구 때문에 좀 치킨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희 아쉽게도 저희 선수들이 일찍 끝나서 네, 치킨이 안 그러니까요. 팔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하림 전망이 어떠한지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이제 월드컵이 너무 일찍 끝나는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물론 이제 치킨이 많이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치킨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관련된 그 뭔가 좀 기대를 하셨던 네. 이제 그런 장사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네. 오늘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좀 잘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근데 치킨이 맛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야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먹잖아요. 네, 뭐 이제 네. 다른 운동 경기 할 때 또 드셔도 되니까요. 뭐 이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하림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이 1분기 때는 일단은 적자였어요. 1분기 때는 일단 작년까지는 일단 흑자였었는데 1분기 때는 일단 좀 적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닭을 이제 양계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이제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좀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최근 추세에서는 이제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큰 업체들한테 밀리면서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고 큰 회사들만 이제 남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닭이 크게 이제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보다도 업계 자체가 이제 그렇게 구도가 좀 변하다 보니까 한림이 주가가 최근에 꾸준히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승 추세가 꽤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작년 8월 이후로 작년 8월 달 이제 3,500원대였는데 6,9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 이평선 라인대가 요번에 깨졌는데 네. 깨졌지만 일단 첫 번째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완전히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느냐 요 두 가지 이제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의 실적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바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5,4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네. 보통 보면 이제 이 전저점 라인 때 5,250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닥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바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첫 번째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 10번이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경우밖에 안 되고 대부분 경우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한 6번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지가 돼준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가 돼준다. 요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요 라인대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5,200원대가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5,250원이 깨지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전에는 뭐 5,4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지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바닥에서 사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은 추세가 전환할 때 확률상으로는 두 번째 바닥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두 번째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다가 이제 손절 가격 놓고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가장 뭐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요런 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5,250원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2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깨지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지 좀 보시면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리드코프입니다. 많이 들어본 건데요. 네. 자, 트라이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자, 리드코프 상당히 오래 들고 있습니다. 예상이 맞아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차트가 약간 불안한 모양인가 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8,500원이고요. 2,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리드코프 보니까 이제 TV 광고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리드코프. 그렇죠. 네. 대출. 자, 네. 네. 그 음도 있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니까 싸게 잘 매수하셔서 수익이 20% 정도 넘게 네, 좀 이제 맞습니다. 난 상황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상당히 씁쓸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개인들이 했다는 거죠. 비싼 이자로 좀 많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네. 뭐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이용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이런 데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자를 많이 내야 슬픈 되는, 현실이네요. 네. 네.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을 하면서 여기 주식을 사놓으면은 주가에서 이제 약간 좀 이득을 챙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뭐 이제 얄팍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업이죠. 대부업. 그리고 이제 석유 판매도 이제 사업의 하나로 일단 두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천안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450억이나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만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자로만 450억 가까이 슬프네요. 일단 네. 그리고 네. 올해 1분기에도 지금 116억. 그러니까 작년하고 꾸준히 올해도 이제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다른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꾸준한 이익을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 상황으로서 일단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 맞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 흐름 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상승 추세가 뭐 아주 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000원대 매수를 해서 8,000원대 뭐 올해 이제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뭐 1,850원까지도 올라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고점 라인대가 이제 9,700원이었는데 9,700원 라인대를 이제 FM대로 올라가는 거죠. 고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이제 지지선이 우리가 9,7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9,700원이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재차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11,000원대도 또 돌파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7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예, 9,700원 깨지게 되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네. 9,7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서 11,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깨지면 이익 실현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윈마인드님께서 이제 네.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기아차네요. 기아차 좀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저 좀 네. 자세하게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네. 제가 내일 좀 분석하는 걸로, 네. 네, 자세하게 급하신 건 아니니까 분석 부탁드리니까 네. 내일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 잘 임해주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실 때 저희에게 좀 힘을 좀 얻으셔가지고 힘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에너지 충전소 이렇게 문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에게 좀 도움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좀 큰 도움을 대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맥 에너지 충전소 팡팡.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